안녕하세요, 부공입니다. 오늘은 중개형 ISA에 대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증권회사에서 보면 홍보 많이 하죠. 중개형 ISA 이벤트도 많이 하고요. 자, 왜 이렇게 올해까지 뭐 이렇게 이벤트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아직 가입을 안 하셨으면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개형 ISA란 뭐냐면 이 ISA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중개형 ISA가 올해 출시가 되었는데 뭐 특별한 게 있다면 요게 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한 겁니다. 중개형 ISA가 보면 주식, 펀드 같은 이런 여러 금융 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ISA로 부릅니다. ISA는 과거에도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최근 이슈화된 이유는 중개형 ISA가 나오면서 고객이 직접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개형 ISA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게 그 여러 회사에서 출시가 되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딱 한 군데 회사에서만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 우선 이 중개형 ISA는 가입 조건이 있는데요. 혜택을 주는 거다 보니까 가입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우선 19세 이상 거주자. 이거에 대부분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만 15세에서 19세로 좀 어린 사람이라면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미성년자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한데 만 15세에서 19세 미만인 경우는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전 3개년 중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까지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그러니까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돈을 벌었다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혜택을 안 준다는 거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거나 아니면은 뭐 예금 이자를 2천만 원 넘게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개형 ISA에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조건과 밑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이 중개형 ISA에 가입할 수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는데요. 요것만 잘 보시면 중개형 ISA는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데요. 자, 이 3년이라고 해서 그럼 내가 넣은 돈을 뺄 수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원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다만 내가 투자한 거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 수익의 이익금은 인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익금은 3년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원금은 중도 인출 가능하니까 괜찮죠. 자, 연금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고요. 자, 중도 인출 금액만큼 한도 증액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원금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은 뺄 수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을 넣었다가 1천만 원을 뺐어요. 그러면은 1천만 원만 지금 계좌에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1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올해치는 끝났고 내년에 다시 2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뺐다고 해서 2천만 원이 지금 2천만 원이 안 되니까 2천만 원만큼 다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넣었던 금액 기준으로 돈을 얼마를 빼든 간에 처음 넣었던 금액 기준으로 납입 한도가 채워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납입 한도가 2월이 가능한데요. 자, 연간 2천만 원씩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차에 1천만 원밖에 안 넣었어요. 그러면 2년 차에는 앞에 1천만 원 남았고 뒤에 또 2년 차에 2천만 원 넣을 수 있으니까 합치면 3천만 원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2년 차까지는 총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데 1년 차에 1천만 원밖에 안 넣었으면 2년 차에 3천만 원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인데 최대 5년까지는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까지는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차까지.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중개형 IS의 핵심인데 국내 주식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1임형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살 수는 없고 이제 펀드 회사에서 굴려주는 식으로는 가능했거든요. 자산 운용사 같은 데에서. 근데 이제는 고객이 직접 사고 파는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 증권회사 계좌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과세 200만 원 요게 중요한데요. 자, 비과세 2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 거에서 200만 원만큼은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국내 주식형 ETF를 운영할 때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왜냐면 국내 주식형 ETF에는 이미 우리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잖아요, 현재도. 근데 이걸로 지금 해버리면은 손해를 보겠죠. 원래 안 내는 건데 여기서 이득 본 걸로 비과세를 써버리면은 200만 원 이상 이익을 봐버리면은 나머지 진짜 세금을 감면받아야 되는 데서는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나 개별 종목은 여기서 굴리시면 안 돼요. 대신에 기타형 ETF나 기타형 ETF 같은 거를 여기서 굴리셔야 됩니다. 기타형 ETF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주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보시면 됩니다. 뭐 S&P 500을 추종하는 우리나라 상장 주식을 사는 거죠, ETF를. 또는 뭐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산다든가. 근데 그런 그 ETF는 매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물거든요. 15.4%를 무는데 그거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200만 원까지요. 그럼 200만 원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9.9% 그래도 이득이죠. 15.4%를 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비과세 200만 원을 충족을 했어요. 3년 동안 비과세를 다 썼어요. 그럴 경우에는 해약을 하고 다시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시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도 마찬가지고 배당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수익금, 그러니까 매도 차익을 포함해서 20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 이후의 금액은 넘어가는 금액은 9.9%의 분리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세금 혜택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렸는데 전 금융기관 통틀어 한 계좌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중개형 IS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기타형 ETF 이런 것들을 분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런 종목들은 네이버 금융에서 S&P 500으로 치면 이렇게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스닥이라고 치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중개형 ISA에서요. 여기에서 이득 본 거에서 20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세금을 내는데 9.9% 내는 거면은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걸로 굴려도 되겠습니다. S&P 500은 뭐 요런 이제 뭐 아리랑, 킨덱스 요런 주식을 매수해서 요런 ETF를 매수해서 하시면 되고 나스닥도 뭐 타이거 나스닥 100 요런 종목 매수해서 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ETF도 찾고 싶으시면 뭐 네이버 금융에서 그 종목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관련된 ETF가 쭉 나오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ISA가 2023년에는 더욱더 막강해질 예정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 국내 주식에 대해서 매매 차익이 비과세잖아요. 내가 얼마를 벌든 뭐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다 이제 비과세 처리가 되는데 이제 23년부터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벌게 되면은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는데 그 넘어가는 금액은 22%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IS 계좌에서 금액을 불리면은 전액 비과세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ISA 계좌에서 불리는 것은 이제 어쩌면 미래에는 23년부터는 필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ISA는 앞으로는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 지금은 국내 주식이 뭐 굳이 ISA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도
전부 다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미래에는 23년부터는 5천만 원 넘어갈 시에 22%를 부과한다니까 ISA로 굴리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게 주식으로 5천만 원 번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만큼 벌 수 있다면은, 버실 수 있는 분은 꼭 ISA를 통해서 거래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는 중개형 ISA입니다. 그래서 하나쯤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절세 혜택이 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3년간 수익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원금은 인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3년간 200만원 비과세를 다 충족했을 때에는 다시 새로운 ISA를 가입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국내 주식형 ETF는 운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과세 200만원을 허투루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과세로 그냥 일반 국내 주식형은 비과세 처리가 되겠는데, 괜히 여기서 굴려가지고 200만원 이상 이득을 보면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면서, 뭐 세금을 내는 건 아니겠지만 혜택 받을 수 있는 200만원을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지금도 내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운용할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23년부터 5천만원 이상 수익 볼 경우에는 ISA에 무조건 가입해서 운용하시라.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 ISA에서 운용을 하시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비과세 처리해 준다니까 훨씬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개형 ISA 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뭐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12월 말까지 이벤트 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하셨다면 그런 이벤트 확인하시고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한 회사에서 ISA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